자, 이제 기술 지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멸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상변화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자멸이 뭔지, 현열이 뭔지, 그 정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국 보고자 하는 건 열 수송하는 방식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는 방식,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멸, 현열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그지? 거기서 과정이 나올 것이고, 그지? 이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뭐 장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변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열 수송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상변화 물질을 활용해서 열 병합 발전소에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으로 열을 수송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이거 분명히 세 번째 문제랑 관련 있는 문단이다. 그지? 자, 볼게요. 일단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잠깐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 여기서 보면 과정 있잖아. 여기 열 병합 발전소의 교환기, 그지? 교환기, 그 다음에 온수 공급과 지금 A, B, C, D, E의 순서야. 그러니까 순서 요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갈 때의 각각의 지금 특징들이 나와 있지요. 맞아? 그래서 지금 각각의 특징들 한번 볼까? 잠깐 5번 문제를 좀 지우고 이게 한 번에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걸 좀 내리겠습니다. 잠깐 좀 내리고 4번 조금 이따가 또 보고.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갈 때, 그러면은 열 교환기라는 거, 온수 공급과, 뭐 또 여기 이제 공동주택의 열 교환기, 난방기, 그 다음에 다시 온수 회수가,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체크만 해주고 보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다시 올라와서 이제 과정 봅시다. 본격적으로. 자, 볼게요.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발전에 사용된 수증기를 열 교환기, 여기 나오잖아, 이제. 열 교환기.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되는 거겠지요. 첫 번째, 열 교환기. 이렇게 보겠다. 자, 그럼 열 교환기로 이동한 수증기는 자, 열 수송에 사용되는 물에 열을 전달해서 물을 데운대 일단. 그지? 그래서 이 물 속에는 고체 상태의 상변화 물질, 우리 위에서 봤다, 그지? 이 고체 상태래. 이런 데다가는 일단 밑줄을 쳐놔. 왜? 아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뭐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했을 때 자멸이 흡수된다 했었잖아. 그지? 그럼 그것과 또 분명히 관련된 게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고체 상태다. 자, 그래서 물 속에다가 고체 상태의 상변화 물질이 담겨 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캡슐이 섞여 있대. 아, 캡슐이다. 맞지? 자, 캡슐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은, 자, 녹는 점이 나왔다, 얘들아. 녹는 점. 고체 상태가 녹아. 자, 녹습니다. 자, 녹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자, 녹는 점은 결국 고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액체가 된다는 거지. 그지? 고체가 액체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이 데워져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이 되면, 그럼 이제 녹아야지. 완전 액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녹는 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상변화 물질의 액체로 상변화하게 된다.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섞인 물은, 자, 그럼 액체가 됐어. 이미 어디서? 열 교환기에서 액체가 돼서 얘가 나와서 어디로 간대? 온수 공급관. 이게 비와 관련된 부분이었지. 요게. 그지? 요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수 공급관. 자, 온수 공급관을 통해서 인근 지역 어, 자, 인근 지역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 경기로 이동한대. 자, 온수 공급관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 교환기 나왔습니다. 그지? 그럼 바로 세 번째로 바로 가네. 공동주택 기계실. 이게 지금 3번 문제 C와 관련된 부분이다. 맞죠? 그래서 글로 이동한대. 자, 이 과정에서 상변화 물질이 뭘로 변한대? 자, 하면 안 되네. 고체로 상변화되지 않아야 하므로 고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액체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때 이동하는 물의 온도는 어떻게? 상변한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유지되어야지. 그래야지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액체 그대로 이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까지? 그 공동주택의 기계실의 열 교환기로 이동할 때까지. 그지? 자, 그러면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 교환기로 이동한 물과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은 이게 함께 지금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공동주택의 찬물에 열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된대? 온도가 내려간답니다. 됐지? 자, 이렇게 공동주택의 찬물을 이제 데우는 과정에서 상변화 물질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하로 내려가면, 자, 녹는 점 이하로 내려가. 녹는 점 이상으로 가면 아까 액체가 되는 거고, 다시 녹는 점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나오지요.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된다. 화살표 계속 쳐놔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액체에서 고체가 된 거야. 맞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아까 우리 두 번째 문단, 이 문단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여기 보십시다. 여기는 고체에서 액체는 자매를 흡수하는 거였지. 근데 그 반대는 아까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방출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나오지. 똑같습니다. 자멸을 방출한다. 이해되지? 위에서 자멸의 어떤 형태 같은 걸 그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멸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자, 자멸을 방출해 찬물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거야. 열이 방출되니까. 그래서 찬물을 데우는데 사용되지. 즉, 온수 공급관을 통해서 이동해 온 물의 현열과 그 다음에 캡슐 속의 상변화 물질의 현열, 그 다음에 상변화 물질의 자멸,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데 모두 사용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물의 헌열,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현열, 상변화 물질의 자멸, 이런 것들이 모두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데 사용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워진 공동주택의 물은 각 세대 난방기로 공급이 되어서, 자, 이제 각 세대 난방기로 공급이 되네. 맞지? 여기 각 세대 난방기 네 번째. 그러니까 저 3번 문제에 D와 관련된 거지. 각 세대 난방기로 공급이 되어 세대 난방을 하게 되고 상변화 물질 캡슐이 든 물은 다시 온수 회수관으로 이제 이 부분 다섯 번째 온수 회수관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되어 어떻게 된대? 재사용된답니다. 되겠지? 그지? 이해돼? 온수 회수관을 통해서 다시 온다는 거야. 그 상변화 물질 캡슐 그 물 자체가.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상태로 돌아오겠냐? 고체 상태로 돌아오겠지. 그지 않아? 왜냐면 아까 전부 다 이 물질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한 거야? 방출했잖아. 그지? 여기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했잖아. 그래서 자매를 방출했으니까 여기를 다시 발전소로 회수될 때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여기다 쓸까? 고체 상태로 회수. 이렇게 되겠지요. 맞지? 자, 다음 이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을 사용하면 현열만 사용하던 기존의 열 수송 방식과 달리 이런 거 중요하다 했지 내가 뭐뭐 달리 나오면 100% 문제 나옵니다. 아, 또 100%로 하면 또 그렇지 90%. 현열만 사용하던 기존의 열 수송 방식과는 달리 지금 이거는 이 과정은 현열과 자멸을 모두 사용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온수 공급관을 통해 보내는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가 있어서 열 수송의 효율성이 개선됐어. 맞죠? 자, 이때 상변화 물질 캡슐의 양을 늘릴수록, 자, 양을 늘릴수록 당연히 자멸이 많이 방출되니까 열 수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멸의 양은 증가한다는 거지. 여기. 그지? 이런 것도 문제로 내기 좋겠네. 물질 캡슐의 양을 늘릴수록 자멸의 양은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지? 그런데 문제는 하겠지. 많이 나왔잖아. 캡슐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캡슐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맞지?
캡슐의 양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좋겠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 회수될 때 뭘로 회수된다 했어? 고체로 회수된다 했잖아. 고체로.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 전체적인 거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 변화는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고, 이거 그대로 나왔었는데. 상 변화는 이렇게 돼 있어. 어디에? 두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맞지? 주변의 온도나 압력, 이런 것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된 수증기의 열을 회수해서 인근 지역으로 공급한다. 이거는 뭐야? 제일 첫 번째 나왔네.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열을 회수해서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한다. 이건 1문단 가장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 상변화 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의 양은 물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거 방금 전에 읽었네. 다섯 번째 문단에. 한계라는 거. 그지? 네 번째, 상변화 물질을 활용해서 열을 수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방금 다섯 번째 문단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다섯 번째,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에서는 온수 공급관으로 보내는 물의 온도를 기존의 방식보다 높여야 한다? 높여야 한다가 아니라 다섯 번째 문제는 뭐라 그랬었어? 아까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지? 그래서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높여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지난 시간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그럼 자, 3번에 보자. A부터 한번 보고 아까 열 교환기와 관련된 부분 하나씩 볼게. 자, A에서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상변화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가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가야 어떻게? 고체 상태가 뭘로 된다 했어 아까? 액체 상태로 된다 했어. 세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상변화 물질이 녹는 점 이상이 되면은 얘가 액체가 된다 했잖아. 그래서 액체가 된 상변화 물질이 어떻게? 온수 공급관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나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액체가 돼야 되고 여기까지도 액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1번은 맞는 소리죠. 녹는 점 이상이라는 말. 요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녹는 점 이상. 결국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 요거겠죠. 그지? 그래서 액체 상태다 라는 거 됐습니다. 맞습니다. 2번 B에서 자, B에서는 물에 있는 캡슐 속의 상변화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맞아. 왜? 액체 상태의 그 캡슐이 이제 B까지 그대로 간다 했잖아. 둘 다 액체 상태죠. 즉 A와 B 모두가 무슨 상태? 액체 상태. 맞죠? 그래서 상변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됐지? 2번도 맞는 거. 그 다음에 3번. 왜 이렇게 내려가냐? 자, 3번. B와 E를 통해 온수 공급관, 온수 해수관을 통해 이동하는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의 상태는 서로 같다. 이게 틀렸네. 서로 다르지요. 왜? 지금 B, 온수 공급관에서는 무슨 상태였어? 아까 그대로. 무슨 상태? 액체 상태였지. 맞아?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온수 해수관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 온수 해수관에서는 그 이제 액체에서 뭘로? 고체로 상변한다 했잖아. 맞지? 그 고체가 된 거. 이제 고체가 된 게 그대로 다시 어떻게 돌아온다고 했잖아. 다시 발전소로 회수되어 재사용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는 무슨 상태로 돌아온다? 고체 상태로 돌아온다. 요거 네 번째 문단에 아마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4문단에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4번 한번 볼게. C. 아까 공동주택의 기계실. 여기서는 찬물은 현열과 잠열에 의해 데워진다. 이게 중요하지.
기존의 방식은 그냥 현열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자멸과 함께 그지? 데워져서 뒤에 공급된다. 중요한 내용이었네. 4번도. 5번. 온수의 수관을 통해 회수된 물에 있는 상변화 물질은 이건 고체 상태였죠. 그래서 A에서 다시 상변화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겠고. 그렇지. 여기는 고체 상태. 여기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였잖아. 그래서 상변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사용된다. 정확한 내용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적용 문제라 그랬지. 한번 볼게. A 기업에서는 녹는 점이 15도인 상변화 물질을 벽에 넣어. 자, 녹는 점이 15도래. 그럼 15도가 되면은 고체에서 뭔가 액체가 되는 거지. 그거를 벽에다가 넣어서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크더라도 벽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하네.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대. 그러면 뭔가 온도를 올리는 데 활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자, 그걸 연구하고 있대. 자, 이걸 보고서 메모를 했대. 보자. 벽의 온도가 15도보다 높아지면, 그럼 이제 녹는 점 이상이 되면이라는 말이지. 맞아? 이게 녹는 점 이상이 되면, 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이 상변화 물질은 당연히 뭘로 변해? 액체로 변하는 거지. 그지?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할 것이고, 이때 자멸은,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는 거 지금 계속 이 문단에 있는 내용 활용한다. 그지? 그래서 자멸을 어떻게 한다? 흡수할 것이다. 맞지? 생각을 해봐.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잖아. 얼음이 물이 되려면 얼음이 흡수를 해야지 물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자멸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는 상변화 물질의 온도는, 자, 그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서도 방간화제 온도차가 크더라도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잖아.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지. 그지? 그래서 상변화 물질 온도 유지가 되고 이게 상변화가 끝이 나면 이제 현열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때부터는 상승되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제 한번 살펴봤고, 우리 기술 지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 우리 모의고사 지문과 관련해서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교과서 관련된 부분, 상소문, 아직 시작도 안 한 반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 본 반도 있고, 이제 빠른 반은 본문을 한번 본 반, 안 본 반은 아예 못 들어간 반도 있어서 미안하지만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공평하겠지. 그래서 찍어서 올리고, 그 상소문과 관련된 유인물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